오늘도 역시 중요한 점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월 3일, 3월 4일 날에는 꽉 찬 음봉으로 빠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똑같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도 윗꼬리를 달리고 올라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들이 이번 이 유가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포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큰 두려움은 갖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코스피가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죠. 그래서 패닉이 한번 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이제 각국에서 비축유 방출도 하고 있고, 또 아람코가 원유를 이제 풀어준다고 하면서 유가가 좀 빠르게 100불 초반까지 빠져줬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런 하락에 대한 공포가 무서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공포가 이제는 점점 무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공포가 무뎌지는 이유,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들, 왜 좋은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타이밍들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코스피가 또 서킷 브레이커 걸렸고요. 다행히도 지난 3월 4일 처음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위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서킷 브레이커가 2번이나 걸렸다는 건 사실 역대급 기회가 왔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전에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연달아 걸리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증시가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는 거죠.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사이에도 유가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최고점 한 12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100불 초반까지 이제 쭉 빠르게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지금 뭐 아시다시피 유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비축유 방출하기로 논의가 됐고요. 또 아람코에서 그 원유를 조금 더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축유가 코로나나 우크라이나 시절에 좀 풀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많이 풀지 못해요. 그때만큼 완전한 해결책은 아닌 만큼 유가가 다시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극도의 공포감에서 이제는 그 공포감에 조금씩 금이 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쟁 초기만 해도 유가가 이제 100불 넘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엄청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100불 넘어서 150불 가면 어떡하는지, 뭐 200불 가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막상 100불 넘기고 나서 사실 오전만 해도 증시가 꽤 버텨줬어요. 100불 넘어가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서킷이 걸렸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이 100불이 넘어가면 트럼프나 세계 각국에서 유가를 낮추기 위해서 뭔가 개입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처음 전쟁 초기보다는 많이 익숙해졌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유가 상승에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무섭지만 이제 몇 번 걷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데? 또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사야지 라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겠고, 이것은 뭐냐,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요, 사실 유가의 레벨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유가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빠르게 떨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가 실제로 현실 세계 물가에 적용이 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유지가 돼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처럼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 빠르게 빠져버리면 사실 가격만 왔다 갔다 한 것 뿐이지, 사실 이 유가가 한 달 뒤 실제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빠르게 떨어져서 다시 80불 이내로 들어오느냐가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 중에는 경유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반응이 왜 안 된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경유가 급등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리 이 정유선이나 이런 데에서 상승한 거에 대해서 미리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역시나 다시 이런 현실 경유 같은 것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경유보다도 이 석유 같은 게 옷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이 기름값보다도 장기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대략 전쟁이 지금 10일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는 유가가 이제 좀 80불까지 떨어져 준다면 사실은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그냥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주말 사이에 고용지표 악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유가가 좀 빠르게 더 빠져주고, 또 유가만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한 80불까지 빠르게 빠져준다면 지금 전쟁 리스크는 이제 거의 없다. 이제 사람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왜 유가가
80불을 보고 있느냐고 했을 때 이게 답은 이제 미국이 천연가스를 이제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기 위해선 경제성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80불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란을 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지정학적 묘수들이 숨어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런 얘기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만큼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유가 상승의 공포는 금이 같다라는 게 핵심이고, 더더욱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공포보다는 좋은 종목, 이제 의욕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자, 이건 일단 코스닥 지수고요. 지수 차트를 한번 보실 때 좀 특이한 점이 바로 이거죠. 3월 4일 급락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의 급락이 훨씬 컸지만 지금 오늘의 이 하락에서는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락이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코스피가 오늘은 조금 더 많이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더 많기 때문이겠고, 오늘도 역시 중요한 점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3월 3일, 3월 4일 날에는 어떻게 보면 꽉 찬 음봉으로 빠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똑같이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어도 오늘은 어떻게 됐죠? 밑꼬리를 달리고 올라와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들이 이번 이 유가 이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포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큰 두려움은 갖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요? 라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요, 내일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나 로봇, 바이오 쪽이 이제 1차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코스닥 액티브 ETF 쪽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이제 좀 많이 알려진 테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내일 액티브 ETF가 나오게 되면은 단기적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이 코스닥 액티브에 들어가게 되고 또 코스닥이 2,000, 3,000까지 가게 되면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액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종목들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 나온 게 있고요, 타임폴리오에서 먼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요거 둘 다 설정액이 처음에는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500억이 뭐 이제 1000억, 2000억, 1조까지 가는 거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 설정액이 커지면서 구성 종목이 계속 바뀔 겁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이 150 레버리지 이런 거랑 다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관련된 종목을 사신다고 한다면 계속 이 설정되는 구성 종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당장 이제 내일 관심 가져볼 종목들은 당연히 이제 반도체, 바이오, 이쪽들이 가장 두각이 나오겠죠. 타임폴리오 쪽에서는 이제 ESS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일단은 코스닥에 있는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로봇들도 있겠죠.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악재가 나왔습니다. 선취매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악재들은 이렇게 공포 속에서 이런 악재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생각보다는 잘 버텨줬다라는 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총이 큰 만큼 상승 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전략적인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제가 직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 5일날 나왔던 상승분의 절반 정도 되돌리게 된다면 매수하셔도 된다, 또는 5일선 미만으로 빠지게 되면 되게 좋은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5일선 밑으로 빠지면서 매수 타점을 좀 줬던 것 같고요. HPSP 같은 경우는 유사합니다. 또 솔브레인도 역시나 똑같이 3월 5일 하락분까지 좀 빠지면서 5일선 부분에서 이런 매수 타점을 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가장 좀 셌던 반도체 종목 테크윙이었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HBM 쪽이겠죠.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에 포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자체가 사실 코스피보다는 좀 밸류가 높습니다. 이 밸류가 높다는 게 좋게 말하면 성장성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주가가 좀 비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이제 실적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정해서 팔라 이런 게 아니고요, 조정 구간을 고려하면서 이 매수의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오 쪽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삼천당제약이나 HLB 바이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뭐 기존에도 이제 코스닥 150에 들어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죠. 이제 액티브 종목에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차트 역시도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박스권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 이 하락 속에서 박스권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최근 종목은 에임드바이오 같은 것들,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3월 5일날 나왔던 하락분의 절반까지는 되돌아갈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이 정도까지 말씀드린 대로 빠진 다음에 반등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 ST판 같은 종목, ST판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죠. 실적이 이제 계속 꾸준히 나와주는 종목이고요. 수주 잔액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급등하진 않아요. 사실 바이오는 꿈으로 가는 건데 이제 이런 에스테팜 같이 실적이 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밸류에이션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노릴 수 있다라는 점이고, 역시나 이런 종목들도 3월 초반, 그러니까 저번 주에 급락 속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볼 만한 거는 이제 연료전지 관련주인 비나텍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블룸에너지를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에너지 오일 이슈, 그러니까 원유, 유가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돼요. 오일 정유 테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력망 에너지 테마를 말하는 거고, 에너지 관련된 거 좀 이따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실 액티브 ETF가 지금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삼성증권이랑 타임폴리오 딱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은 하나자산운용이라든지 키움이라든지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올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내 종목이 이 액티브 ETF에 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음 나오는 ETF에서 포함될 확률이 되게 높고요.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각 매니저들이 자기만의 이 포트폴리오로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다 다릅니다. 이 종목이 여기 안 들어갔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각각의 그 매니저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뭐 AI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저는 에너지를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주를 보겠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는 사실 에너지 안보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에너지 정책, 이게 원유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멈출 뻔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려면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기존 에너지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안정적 공급원인 이제 원전과 SMR이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이런 원전이나 SMR 관련주들이 멀티플이 되게 높은 거 압니다. 알지만 그럼에도 산업이 결국은 열릴, 쉽게 말해서 이제 결정된 미래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요. 코스피 쪽에는 사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뭐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되게 많은데, 코스닥에는 원전 관련된, 직접적으로 원전 기자재나 또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 단독 ETF, 코스닥 ETF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된 ETF가 나올 때 원전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몇 종목 없는 만큼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급락장 속에서는 사실 그 각각의 종목들의 호재들이 되게 묻힙니다.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금요일날, 여기는 3월 9일날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이제 미국 가스터빈 7개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이 7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테슬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되게 호재거든요. 호재인데도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반응이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언제 되느냐, 장이 좀 돌아서고 또 이제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제대로 반영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볼게요.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좋으니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하락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고, 이제 금요일날 3월 6일 요 양봉 같은 경우가 이제 가스터빈 수주를 해서 올랐는데, 오늘 급락이 나오면서 다시 좀 빠졌던 것들, 결국 이런 거 다 반영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에는 원전주들이 많은데 코스닥이 많이 없다. 그래서 코스닥에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뭐 대표적으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조금 불안한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좋은 종목이 많이 오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기술이 원전에 들어가는 기술이 뭐냐면 MMIS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원전의 이제 전력망 같은 거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파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이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거의 한 3배, 4배 정도 올랐잖아요. 3조까지 올랐는데, 사실 요거는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ETF들 자금이 너무 먼저 들어와서 급등을 한 것 같아서 조금은 좀 부담스럽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BH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700억, 1000억, 1200억 이렇게 계속 꾸준히 실적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제 이 종목도 3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우리기술과 BHI가 이제 코스닥 원전주 중에서는 이제 거의 투탑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외에는 사실 5천억이 넘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보성파워텍이나 또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그 조선주로도 엮이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이제 1조까지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태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태웅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태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단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부산 쪽에 몇 없는 업체예요. 왜냐면 이게 과거에 금융위기랑 우리나라 조선업이 좀 많이 힘들어지면서 많이 폐업을 한 만큼 남은 업체가 별로 없어요. 사실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정도 원전주가 코스닥에서 5,000원 넘는 게 한 5개밖에 안 돼요. 그런 만큼 사실 어떤 종목을 사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쳐내고 또 너무 테마성인 거 좀 쳐내면 몇 종목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 관련된 경우에는 사실 타임폴리오 쪽에서도 우주 쪽에서 소재나 위성, 부품줄에 대해서 본다고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페이스X죠. 스페이스X가 이제 6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해서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우주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이 이 급락장 속에서 많이 좀 빠진 상태고요. 당연히 이제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스피어라는 종목들이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거의 이 ETF에 들어가는 게 확정되다 보니까 주가가 되게 견고합니다. 이런 종목 있고. 근데 이제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렸던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세트랙 I라는 종목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주 위성에 대한 총 밸류 체인을 다 만드는 업체예요. 위성 업체로서 되게 좋은 업체고, 지금 이 종목의 제일 장점은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적자인 종목들이 많은데 이 기업은 이제 점점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하나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해외 수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수주 잔고가 올해는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증시가 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만큼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크다라는 점, 다만 공포는 분명히 무뎌지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유가가 빠져준다면 사실 펀더멘탈 훼손은 대부분의 종목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그동안 봐왔던 종목들을 되게 싸게 잡을 수 있는 장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업이 멀쩡한데 주가가 되게 많이 빠진 상태인 종목들이 많습니다. 공포를 이겨내시고요. 그리고 매수하실 때는 꼭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정보들 무료로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해석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종목 발굴이 어려운 분들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 채널 들어오시면은 정보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겠고요. 개인정보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들어가시면 되고,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운영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364명분이 이제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구독해주시면요, 제가 좋은 영상,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공포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